기가은비 기술 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본 영상에는 프리픽스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과정 온라인 수업, 청소년의 자기관리. 요즘은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꾸준한 자기개발도 필요해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생활자원의 관리. 생활자원이란 무엇일까요? 자원은 재물의 원료를 뜻하는 말이에요. 광산을 떠올려 보세요. 광산에서 우리는 재료를 캡니다. 그 재료로 물건을 만들곤 하죠. 석탄이나 석유 등의 재료가 원료가 됩니다. 이것을 자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활 자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먹고 싶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음식 재료도 필요하고 조리 도구도 필요해요. 요리를 만들 요리사도 필요합니다. 이 요리사는 운동 능력도 있고요. 조리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에너지가 있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모두 작용해서 조리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음식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다 생활 자원이라고 합니다. 생활 자원을 분류해서 종류를 알아보고 특성을 이해한다면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활 자원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생활 자원의 종류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과 관련된 자원을 다 인적 자원이라고 해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과 능력 그 자체를 인적 자원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적 자원은 다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과 다른 사람과 관련된 대인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적 자원은 물건과 관련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아닌 모든 자원을 물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물적 자원은 물건이기 때문에 양이 한정되어 있고요. 다 사용하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 떨어졌어. 다시 한번 인적 자원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인적 자원은 개인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개인적 자원은 개인이 가지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시간, 지식, 능력, 기술, 건강, 활동 에너지, 흥미, 창의성, 생활태도, 관심 등이 개인적 자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좀 특이한 점은 시간을 개인적 자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시간은 물건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좀 특별한 자원이기 때문에 뒤에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적 자원은 반면에 두 사람 이상 관계에서 생기는 자원으로 가족 간 친밀감, 협동심, 의사소통, 우정, 사랑 등의 자원을 뜻해요. 인적 자원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자원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보통 눈에 보이지 않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정이나 건강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그리고 다른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정과 사랑이 있으면 일이 조금 더 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개발 노력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적 자원은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적 자원엔 뭐가 있을까요? 금전, 돈을 말하는 거고요. 물품, 식품, 주택, 공구, 문구 등의 물건을 뜻합니다. 동력 자원, 석유, 석탄, 전기 등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원료고요. 공공시설, 학교, 경찰서, 보건소, 도로 등도 물적 자원에 속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물적 자원이라고 해요. 물적 자원은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정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너 줄게. 일반적으로 형태가 있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인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자원의 양이 제한적이고 사용하면 소모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물건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루에 생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생활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쭉 흐름에 따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굿모닝, 등교 시간입니다.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건강이라는 생활자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면 도구를 이용해서 씻죠. 교복을 입어야 해요. 이때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장착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아침을 해결하고요. 활동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나온 생활 자원들을 한번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분류해 볼까요? 세면도구, 교복, 음식, 도로는 물적 자원에 속합니다. 반면에 건강, 활동 에너지, 생활 태도, 시간은 사람에게 속하는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안녕. 일과 중에는 어떤 생활 자원이 사용될까요? 먼저 수업을 들을 때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 수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게 되죠. 수업을 들을 때는 문구류를 사용하게 되어 연필 지우개, 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체육 수업에 농구공을 사용해서 농구 경기를 할 수도 있고요. 운동 능력이 있어야지 경기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우정이라는 자원이 개발되기도 해요. 퇴근길에 경찰서가 보이네요. 경찰 아저씨에게 인사하는 예의 범절이 보입니다. 여기서 인적 자원은 경찰서, 농구공, 문구 등의 눈에 보이는 물적인 것들이고요. 창의성, 관심, 기술, 운동능력, 우정, 예의, 범절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속하는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어떤 생활 자원을 사용할까요?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도 생활 자원이죠. 돈을 사용해서 영화를 봅니다. 특정 영화에 흥미를 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식을 쌓게 됩니다. 봉사를 간다면 봉사 정신을 발휘해야 될 것이고요. 협동심이 길러집니다. 도서관, 책, 돈이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되고요. 봉사정신, 협동심, 지식, 흥미는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집에서 사용하게 되는 생활 자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사하면서 의사소통이라는 생활 자원을 사용해요. 집이 있어야지 씻고 먹고 잘 수 있겠죠. 가족들 간의 사랑도 넘쳐납니다. 식사를 하면서 친밀감을 키우게 돼요. 저녁 시간은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전기를 사용하게 되죠. 잘 때는 침대에서 자요. 여기서 침대, 컴퓨터, 전기, 주택이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되고요. 사랑, 친밀감, 의사소통이 인적 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구분할 수 있겠나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생활 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생활 자원의 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는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전체의 과정을 모두 생활자원 관리 과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용돈을 절약한다든지 집안의 청결을 위해서 가족 역할을 분담하고 대청소를 실천하는 모든 과정이 생활자원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쓰기 위해서는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잘 쓰고 잘 관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생활자원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생활자원을 잘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죠. 생활자원을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꼭 필요한 양만큼 사용해야 낭비가 없겠죠. 잘 보존해서 더 오래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치 옷을 지켜주는 제습제처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을 파악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개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대인적 자원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을 통해 개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짐을 나르는 과정을 같이 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자원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재활용하면 더 유리하겠죠. 요즘은 리폼이라는 것도 자주 하는데요. 모양을 바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도 나왔는데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부족한 자원은 풍부한 다른 자원과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아침 시간에는 바쁘죠? 늦었어. 이때 돈을 사용해서 택시를 탄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죠. 자신에게 필요 없는 자원은 다른 사람과 교환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중고나라 아시죠? 여기서 중고거래를 하듯이요. 프리마켓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명 벼룩시장입니다. 서로 뭔가를 팔고 사고 중고 제품을 통해서 더 저렴하고 한편으론 좋은 제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효율적인 생활자원 관리에 성공하면 뭐가 좋을까요?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용성이라는 것이 올라갑니다. 효용성은 쓸모가 있다, 보람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잘 썼다고 느끼면 효용성을 느껴요. 이 효용성이 올라가면 우리는 생활 자원으로부터 느끼는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생활 자원 관리에 성공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2. 효율적인 시간 자원 관리.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시간은 다른 자원을 활용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자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죽음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서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잊기가 쉽죠. 시간의 중요성이 확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시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때나 약속 시간이 임박했는데 늦었을 때요. 아침 등교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간에 대해 아쉬움을 갖게 되는 순간들에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씩 똑같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공평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자라고 26시간을 받진 않죠? 시간은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내가 시간을 안 쓰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은 저장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시간은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을 그냥 그대로 길바닥에 버리는 사람도 있죠. 시간은 그리고 항상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원을 사용할 때 항상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은 우리 삶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선물이란다. 시간은 우리가 뭘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하며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어요. 시간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생활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활시간은 24시간을 생활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 시간을 분류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퀴즈! 지금 이 시간은 어디에 속할까요? 시간은 크게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 생활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의 필수적인 시간인데요.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보내는 시간입니다. 먹고 자고 싸는 데 쓰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낮잠을 자더라도 필수 생활 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의무 생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시간인데요. 수입을 위해 직장에서 일하거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가사 노동을 하는 시간이 의무 생활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일명 일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 번째로는 여가 생활 시간이 있는데요. 남을 여자를 써서 남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개인이나 가족의 자아 실현과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으로서 전체 시간 중에 필수 생활 시간과 의무 생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여가 생활 시간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취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소년 통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수면, 잠자는 시간이죠. 8시간 18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식사 및 간식 시간은 1시간 42분을 사용한다고 해요. 개인 건강관리, 개인위생, 외모 관리에 사용되는 시간은 1시간 13분입니다. 우리가 몸을 단장하거나 씻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일에 사용되는 시간도 있는데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분 정도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도 있는데요. 청소년은 하루에 13분 정도 집안일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어디로 가는 이동 시간은 하루에 1시간 16분 정도 사용합니다.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은 7시간 16분이에요. 굉장히 많죠. 게임, 개인 취미에 사용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 13분이라고 합니다. 교제활동, 친구 또는 이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50분이고요. 미디어를 사용한 여가활동 1시간 21분입니다. 종교, 문화, 스포츠에 보내는 시간은 37분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시간들을 분류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필수 생활 시간은 11시간 13분으로 빨간색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파란색 영역에 해당되는 의무생활 시간을 모두 합치면 8시간 46분이 돼요. 마지막으로 연두색에 해당되는 여가생활 시간은 4시간 1분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면요. 수면에 활용되는 시간이 가장 길지만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은 학습 시간입니다. 7시간 16분으로 여가생활 시간을 모두 합친 4시간 1분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이 돼요. 청소년의 시간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공부는 하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면 쓸데없이 보내게 되는 시간들이 많죠.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결과도 나타납니다. 이건 이거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돼요. 안 해, 못해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결국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활 시간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시간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관리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시간 관리란 무엇일까요? 시간 관리는 한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 사용 계획을 세우고요. 실행에 옮기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생활 사용 습관을 잘 파악해서 이걸 고려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더 활기찬 스타일인지 밤에 더 활기찬 스타일인지 알면 적당하게 계획을 배치할 수 있겠죠? 목표에 맞게 생활 시간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용 시간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가용 시간이란 수면, 식사, 학교 수업 등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시간 외에 자신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란 뜻이고요. 이 시간에는 원하는 스케줄을 배치할 수 있겠죠. 자투리 시간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됩니다. 쉬는 시간에 단어를 외운다든지 잠깐 중간중간 자주는 쪽잠으로 체력을 회복을 하는 것이 그 예시가 될 거예요.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 여유롭고 균형 잡힌 생활이 가능합니다. 무언가에 쫓기지 않기 때문이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개발과 진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미래를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은 학업과 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의 학업 관리하는 방법. 학업과 관련하여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장기 목표란 앞으로 장시간에 걸쳐 꼭 이루고 싶은 목표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짧은 단기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단계별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능률이 오르는 시간을 배치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잘할 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죠. 실천 가능한 내용, 분량 설정, 마감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냥 공부하기 하면 우리 안 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청소년의 여가 관리. 여가 생활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고요.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돼요. 여럿이서 취미활동을 함께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고르는 것이 좋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시도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활동도 좋고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일부 시간은 여가 생활로 계획해서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특히 시간은 많은 것 같더라도 중요한 순간에는 부족해져요. 생활 자원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